손오공이 엄행어사에 복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구속됐다. 현재 손오공은 서울구치소에 있으며 내가 그의 구속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손오공이 약 6개월 전 엄행어사를 탈퇴한 이후부터 그의 방대한 생방송과 SNS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들은 카더라가 아닌 손오공이 여러 차례 생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발언들과 그의 최측근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기반한 사실관계가 뚜렷한 근거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손오공과 측근들이 말한 범행 연도와 구형량 등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일치했다. 최대한 손오공이 말했던 내용들이 팩트라 생각하고 내가 잘 종합해서 말해보겠다. 내가 측근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싹 다 공개할 테니 손오공 구속의 전말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하길 바란다. 손오공은 10월 27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오공이 21살 시절에 친구의 부탁으로 일반인과 현역 건달을 납치해서 차에 태우고 가다가 수유역에서 경찰에게 잡히고 구속이 됐다. 구속돼서 복역하고 있을 2021년 당시 이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3건의 폭행 사건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측근이 밝힌 내용은 2년 전 사건이라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손오공이 현재 구속된 이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폭행 사건이 재판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2025년에 결국 구속된 것이다. 최근 구속되기 전 손오공은 방송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사건은 폭행상해, 공동상해 3건이라고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손오공은 급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분주히 움직였다고 한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생이자 공일대장으로 알려진 이지민은 손오공을 위해 1200만원 상당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이후 손오공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2명과는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1명과는 재판 전까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이유는 손오공이 방송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반감과 괘씸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상해죄와 공동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3명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나는 손오공의 행적을 관심있게 꾸준히 추적하며 지켜봐 왔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손오공은 정말 갱생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여러 차례 개인 방송에서 피해자 3명이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 한 톨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믿진 않지만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말이 사실이더라도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한 자신의 재능과 힘을 나쁜 방식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7일 손오공은 자신이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걸 직감하고 미리 100만원을 챙겨갔다. 이는 재판 직후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구치소 안에서 사용할 영치금으로 준비한 돈이었다. 손오공은 이미 상습상에 전과가 있고 판사는 손오공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와 동시에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한다. 이지민이 12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해 줬지만 손오공은 1심에서 구속됐고 이에 이지민은 변호사에게 추가 선임료를 지급하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며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민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손오공의 가장 친한 동생이기 때문이다. 이지민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억 원의 차량, 많은 명품 등을 보유하며 상당한 재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 손오공이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그 영치금을 전부 부담한 사람이 바로 이지민이었다. 손오공에게는 그야말로 은인 같은 존재다. 손오공의 접견은 10월 29일 수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접견에는 이지민, 김대현, 실세 이렇게 3사람이 함께 간다고 한다. 손오공이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합의 여부 등 새로운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기에 현재 이지민이 돈과 시간을 써서 최대한 힘쓰고 있다. 손오공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개인 방송에서도 자신은 화가 나면 참는 게 잘 안 된다며 여러 차례 고민을 털어놨었다. 예전에 내 채널에서 다뤘던 틱장애를 앓고 있던 염준하를 폭행했었는데 이때 염준하는 치아까지 깨지며 상해를 입어서 무거운 형량으로 구속될 뻔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염준하가 사건을 만들지 않고 넘어가준 덕분에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손오공은 체중 45kg의 여성 인플루언서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자신보다 80kg나 가벼운 여성을 만나 폭행하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주고 그 여성을 잡아오라고 사주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결국 해당 여성은 손오공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손오공은 뒤늦게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 외에도 단 몇 개월 동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그의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 역시 처음엔 손오공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다들 그렇겠지만 나도 건달은 사회의 악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극도로 혐오한다. 문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상계동파 출신의 문신까지 새긴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귀여운 외모, 뛰어난 복싱 실력,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백치미까지. 솔직히 말해 초창기 손오공의 모습에 나 역시 매료됐었다. 하지만 엄행어사 탈퇴 과정과 그 이후의 행적들을 지켜본 뒤 나는 확신하게 됐다. 손오공은 갱생될 사람이 아니며 사회보다는 교도소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것을. 손오공은 여전히 3명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건달 중에도 멋있는 건달이 많다는 식으로 폭력과 조직 문화를 미화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또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여전하다. 이런 인물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손오공의 엄행어사 복귀에 많은 팬들이 열렬히 반겼다. 그만큼 손오공은 여전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고 팬들은 그의 빈자리를 오래도록 그리워해왔다. 나 역시 이번 징역이 진정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인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손오공을 지켜봐온 나로서는 그에게 그런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조기 석방된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 든다. 공동상해 사건에는 손오공의 친동생과 지인들이 함께 연루되어 있었으며 모두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손오공의 친동생과 지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손오공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는 확신할 만한 정황과 자료를 확보해 두었지만 그는 이미 구속된 상태고 나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아무리 90%의 확신이 있다 해도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손오공에게 괜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 다만 조만간 손오공과 관련해 꼭 만들고 알리고 싶은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다. 여러분은 폭행상해 그리고 공동상해로 구속된 손오공이 이번 징역을 마치고 정말로 갱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건 손오공의 곁에는 여전히 그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예상이 틀려서 손오공이 진심으로 달라지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역시도 궁금하니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